새 마녀 설쳤는데도 시장은 또 사상 최고. 일단 새 마녀가 뭘까요? 새 마녀라는 것은요, 트리플 위칭 데이를 해석한 게 새 마녀의 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요 세 가지를. 미국은요, 3월, 6월, 9월, 12월 셋째 주 금요일에 이게 동시에 만기가 됩니다. 선물 옵션 만기 기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트리플 위칭 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트리플 위칭 데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만기가 되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당장 만기가 된 것을 바로 주식이나 선물로 사지 않잖아요. 살 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때 말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 주가가 확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주가는 안 무너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무너졌다는 이야기. 저는 여기에서 말입니다. 딱 하나만 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요, 새 마녀의 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네 마녀의 날이라고 합니다. 쿼드러플 데이라고 합니다. 쿼드러플 워칭 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별 주식 선물이 포함이 됩니다. 내용도요, 우린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잖아요. 우리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목요일. 이게 조금 다릅니다. 미국과 우리의 차이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물 옵션이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도 시장은 또 사상 최고치 달성을 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0.09가 올라서 38.17이 올랐거든요. 42,063.36까지 올라갔다는 것. 야, 놀랍죠? 저는 진짜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시장이 아무리 봐도 저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뒤집어서 말하면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지표예요. 또 금리를 급속도로 빨리 내린다는 건 엔캐리 자금의 청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와중에 쿼드러플 워칭 데이가 아니라 트리플 워칭 데이까지 같이 겹쳤는데도 다우산업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진짜 놀랄만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S&P 500 지수는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0.19가 빠져서 11.9가 빠졌고요. 5,702.55로 마감했습니다. 이 대형주 중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술주 중심도 0.36이 떨어졌습니다. 65.66이 빠졌고요. 17,948.32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시장이라는 게 미국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면서 그날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낮았거든요.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식 사자 하면서 주식시장이 급등 내지는 폭등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시장에서는요, 갑자기 시장이 다우산업지수가 올라갔기는 하지만 갑자기 시장이 냉각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물론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락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보다가 다른 곳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저는 침체에다 방점을 두는 거예요. 경기를 부양하는 데 방점을 두지 않고 침체에다 방점을 두고요.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반대로 엔화가
저는 강세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엔캐리 자금의 청산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쭉쭉쭉쭉 빠졌잖아요.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3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시장이 끝나고 나서. 끝나기 직전에 지금 삼성전자 완전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서로 같죠. 서로. 우리 입장에서는 서로죠. 예, 했던 순서대로 제가 주가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샜던 순서대로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뭐 프랑스는 1.51%가 빠졌고요. 독일은요 1.49%, 영국은 1.19%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도 그렇게 빠졌다. 결국은 엔캐리 자금의 청산에 대한 위험 요소가 시장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도 또 하고 싶고요. 그만큼 여러분 시장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개별 종목별로도 보겠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떨어졌죠. 5,000.06으로 떨어졌습니다. 5,000.06. 뭐 예상보다가 뭐 이게 많이 안 떨어졌다 이렇게는 생각이 들어요. 1.31% 떨어졌으니까. 네,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게 많이 올라서 반락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59 떨어져서 11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116달러.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졌다는 이야기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애플은 0.29 살짝 떨어졌어요. 0.29% 228.2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2.32%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238.25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감을 보인다. 그러면서 관망 자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정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는. 아마 우리 시장 월요일 날 이제 열릴 텐데 비슷한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하고 엔캐리 자금의 청산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두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새 마녀의 날 트리플 위칭 데이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을 진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예상했던 것보다는 꽤나 나쁘다. 이 말씀 저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뜻인가요? 아마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마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 좀 더 보시면서 우리가 지독하게 경계감을 가지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